자, 합시다.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정리했던 거 그리고 오늘 시험 봤던 거를 기준으로 뭐가 있었냐, 우리 DNA 일단 요 얘기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건 1유전자 1아미노산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다, 그 유전자 단위가 되는 게 3개의 염기를 조합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 3개의 염기 조합에 대해서 DNA는 3염기 조합, 옛날 표현으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고요. 사실 옛날 표현이 아니라 그냥 국제 표준입니다. 트리플렛 코드가 원래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트리플렛 코드를 썼는데 굳이 3염기 조합으로 바꿨어.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걸 끄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킨 상태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DNA는 3염기 조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NA 말고 RNA에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니까? mRNA, tRNA, rRNA 기억하세요? 안 배웠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나? 요 3가지 RN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mRNA는 요 앞에 지금 RNA 앞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는 일이 다른 것 때문에 구조도 좀 다릅니다. 단순히 기능만 다른 게 아니라 기능이 달라서 구조도 좀 달라요. 일단은 mRNA의 이 m은 이제 우리가 흔히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메신저 RNA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메신저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 메신저가 뭐예요? 그치, 뭔가 보내는 거죠. 그렇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이 메신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냐면 DNA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DNA에는 유전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건 너무 방대한 양이고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매번 다 꺼내오진 않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꺼내올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mRNA가 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서 나오는 게 mRN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RNA는 DNA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애예요. DNA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복제해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번을 떠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mRNA인데 얘는 3염기 조합을, 그러니까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코돈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요 유전자 발현 과정은요, 이 코돈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코돈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코돈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RNA, 얘는 이제 트랜스퍼 RNA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번역 RNA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퍼 RNA는 뭘 번역하는 거냐? DNA에 담겨있던 유전자를 얘가 이제 판본을 떠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잘 필요한 부분만 데리고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tRNA라는 거죠. 그래서 이 tRNA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코돈이라고 하는 걸 갖는데, 이 안티코돈에 대해서 할 얘기는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건 이따가 자세히 과정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RNA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그냥 리보솜 RNA입니다. 왜냐면 얘는 하는 일이 딱 하나야. 리보솜을 이룬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얘는 코돈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염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 왜? 염기가 하는 일이 없어. 정확하게는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요 코드에 대해서, 얘가 가진 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rRNA는 리보솜을 이루는 RNA이고 여기 코드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우린 이 다음에 바로 뭘 할 거냐면요, 전사, 번역 2가지 내용을 연달아서 바로 그냥 슥슥 할 겁니다. 그래서 전사 번역 과정을 그냥 쭉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전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제 DNA로부터 m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전사 과정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나오면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원래 우리는 이 발현에 대해서 발현 조절이라고 하는 과정도 따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일단 발현 조절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 차차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효소는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 복제 때를 잠깐 생각해 보면 복제는 수소결합을 끊어주는 헬리케이스라는 효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신장되는 가닥을 합성해주는 DNA 중합효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연 가닥 쪽에 생기는 오카자키 절편을 연결해주는 연결효소라고 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3개 정도의 효소를 우리가 배워봤단 말이에요, 복제 과정에. 근데 전사 과정에는 어떻게 되냐? 딱 한 개의 효소만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RNA 중합효소. 왜냐면 실제로 쓰이는 효소가 얘 하나예요. 그냥 얘 혼자 다 해먹어. 의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 혼자 다 해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이렇게 DNA가 있으면 RNA가 붙어.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붙어. 그래서 RNA 중합효소가 붙은 다음에 얘는 헬리케이스가 하는 일인 수소결합되는 걸 합니다. 수소결합을 끊는 거를 일단 해요. 그러니까 헬리케이스의 역할도 얘가 하고요.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했던 일인 맞는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와서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뉴클레오타이드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혼자 다 해. 자, 그래서 얘는 수소결합하고 수소결합을 끊고 그 다음에 새로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를 연결해 주고 이 역할까지 전부 다 하는 게 RNA 중합효소라서 전사에서 외우면 되는 효소는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또 복제랑 비교를 해보면요. 복제에서 DNA 중합효소가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얘는 이제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시작점이 필요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헬리케이스는 어떤 게 필요했냐면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또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헬리케이스는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게 DNA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붙으면서 출발한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고. DNA 중합효소는 RNA 프라이머라고 하는 게 염기가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와서 붙으면 요걸 출발점으로 해서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으면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출발점이 필요할 거예요. 그 출발점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프로모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DNA,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DNA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모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NA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 프로모터라고 해서 그냥 유전자를 담고 있다의 개념보다는요. 이런 그냥 RNA 중합효소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DNA라고 해서 전부 다 유전자가 담겨 있는 게 아닌 거야. 어떤 염기서열, 어떤 특정 부분은요. 유전자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RNA 중합효소가 붙을 프로모터로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모터라는 개념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RNA 프라이머보다는 복제 원점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 되는 거겠지. 그냥 DNA 자체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뭐가 밖에서 와서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프로모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프로모터가 있는 부분에 얘가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RNA 중합효소는 한쪽 가닥만 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는 DNA 중합효소도 마찬가지였어. DNA 중합효소도 효소 하나 기준으로는 한쪽 가닥만 써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쪽 가닥에는 따로 효소가 붙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RNA 중합효소는 한쪽 가닥만 쓰는데 문제는 전사는 양쪽 가닥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쪽 가닥만 써요. 그래서 필요한 유전 정보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붙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필요한 정보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붙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때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겁니다. 전사는. 그리고 방향은 복제 때랑 똑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 자, 원본이 되는 가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복제 때도 그랬고 그건 전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형 가닥 기준으로 이쪽이 3'이고 이쪽이 너무 많이 그렸네. 여기 5', 여기 3', 여기 5'.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RNA 중합 효소의 진행 방향은 주형 가닥 기준 3'에서 5' 방향이 됩니다. 복제 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즉 신장되는 가닥 만들어지는 mRNA 기준으로는 어떻게 된다? 3'에서 아니 5'에서 3' 방향이 되겠죠. 이쪽이 5'일 거고 이쪽이 3'일 거고 얘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 3' 쪽에다가 계속 추가적인 RNA 요거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식인 거야. 얘는 이제 가면서 하나씩 와서 붙여.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원래 RNA는요 붙여놓고 다른 짓을 안 하고 다른 짓을 안 하고 냅두면 DNA로부터 금방 떨어져 나와요. 원래 RNA는 이중나선을 이루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RNA 원래 뭐예요? 다니엘 가닥 구조잖아. RNA가 원래 다니엘 가닥 구조인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효소에 의해서 억지로 붙어 있는 것 뿐이고요. 이 효소가 지나가고 나면 얘는 알아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알아서 떨어지고 나면 또 신기한 게 알아서 떨어진 이후에 이 DNA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도 알아서 다시 수소결합이 형성됩니다. 이 수소결합을 붙이는 건 누가 안 해줘도 돼요. 이건 좀 당연한 게 그 수소결합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물이거든요. 우리가 물한테 뭘 안 해줬는데 걔네가 수소결합하는 거잖아. 원래 수소결합은 냅두면 일어나요. 반대로 우리가 수소결합을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수소결합이 형성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끊는 건 잘 안 하고요. 그냥 수소결합을 처음에 요 DNA의 수소결합을 끊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이걸 하나 좀 만들어 오면 좋겠다. 만들어 오라고. 제 시험은 안 잡아도 되잖아, 그치? 아니야 말고 제 시험 날짜 안 잡아도 되잖아. 다 언제 볼지 알고 있으니까. 뭐 각자 지구과학 수업 전에 오거나 지투 수업 전에 오거나 생투 수업 전에 오거나 하트 수업 전에 오거나 하겠지 뭐. 하트 수업 미안. 황원 수업 전에 오거나 생원 수업 전에 오거나 지원 수업 전에 오겠지 뭐. 아니야? 넌 딴 데 올래? 안 돼요. 응, 안 돼. 뭐 적당한 게 없다. 이걸로 해볼까?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떼 이쪽을 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mR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가져서 붙이는 거지. 그러고 나서 효소가 지나가고 나면 이 부분은 여기는 RNA이고 요 아래 거는 RNA잖아. 위에 건 DNA고 주형 가닥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 알아서 떨어져 나온다고. 효소가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오면 얘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효소는 여기 달려 있고 얘는 RNA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리고 지나간 이 부분은 다시 수소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지고. 왜냐면 mRNA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뗀 다음에 이걸 핵 밖으로 들고 나가서 써야 되니까. 걔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걸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핵생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원핵생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DNA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중나선 아니고 그냥 선으로 그을게요. 여기에 이렇게 RNA 중합효소가 이렇게 여러 군데 붙어 있고요. 그리고 mRNA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좀 더 길어야 되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더 많이 진행하는 애는 더 길게 달려 있고, 짧게 여기는 좀 짧게 달려 있고. 이거 이제 원핵세포에서만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핵세포는 핵이 없기 때문에 핵 밖에서 전사가 진행이 돼서 동시 진행을 해요. 근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핵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 진행을 잘 안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만들어내. 따로따로. 한번 이런 식이 돼. 그래서 전사 과정을 좀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전사 첫 과정은 뭐라고 하게 되냐? 전사 첫 과정은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 그냥 그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사 개시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사의 처음은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은 다음 진행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주형 가닥 기준으로 3'에서 5' 방향으로 진행을 해. 그리고 그 진행하면서 뭘 한다? 수소결합 끊고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와서 RNA 합성하고 이걸 다 진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얘도 결국은 끝나는 지점이 존재해요. 우리가 흔히 뭐 종결자리라고 부르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종결자리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요. 얘는 끝나는 지점이 그 아까 얘기한 발현 조절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거는 좀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나는 자리에 도달하고 나면 얘랑 mRNA랑 다 떨어져 나오고 DNA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복제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제랑 비슷한 과정이긴 한데 다른 점이 아주 몇 가지 있는 거지. 첫 번째, 시작점의 이름이 다르고요. 근데 어차피 시작점이 존재한다라는 건 똑같으니까. 이름만 다른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효소 종류가 좀 다르겠죠. 쟤는 당연히 DNA니까 DNA 중합효소, 얘는 RNA 중합효소인데 저기서 얘기하던 저기서는 3개나 되는 효소가 쓰였는데 얘는 하나가 쓰이면 끝이다. 이런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mRNA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온다는 사실. 그치? 그 정도 말고 과정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사는 이걸로 끝이고 번역으로 넘어갈게. 번역이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자, 번역은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요. 번역을 하는 그 대상은 mRNA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영문판 해리포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 원서인 거야. 그게 mRNA예요. 근데 원본은 DNA인 거지. 그래서 DNA로부터 일부분만 복사해서 나온 게 mRN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번역하는 사람이 있겠죠. 번역가. 그 번역가가 tRNA인 겁니다. 근데 이 번역가가 그냥 길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작업실 이런 데서 작업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 작업실의 역할을 하는 게 rRNA 즉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3가지 RNA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로 어떤 효소나 이런 거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리보솜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리보솜의 구조는 정말 간단한데 리보솜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 두 파트는 나눠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얘네들이 떨어져서 존재하는데 위쪽의 큰 부분을 대단위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의 작은 부분을 소단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대단위체와 소단위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대단위체에는 3개의 자리가 존재하는데 그에게는 조금 있다 하고 일단 소단위체에도 하나 뭔가 결합할 수 있는 선이 존재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베이블레이드 해봤어? 안 해봤지? 갖고 놀아본 적 없지? 너네도 갖고 놀아본 적 없지? 베이블레이드, 탑블레이드 이런 거 갖고 놀아본 적 없지? 해본 적 있어? 해본 거 같기도 해? 그거 보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기계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이렇게 넣고 밑에다가 팽이 끼운 다음에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확 돌면서 팽이 떨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딱 그 기계에 그 톱니가 딱 들어가게 맞물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소단위체에는요 mRNA가 그렇게 맞물려져 가면서 끼워질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딱 그런 구멍 중에서 이 소단위체의 요 끝부분에 어떤 게 걸리게 되냐?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인가요? 중간 부분에. 이 중간 부분에 어떻게 걸리게 되냐면요. 처음에 mRNA가 쭉 끼워지다가 이 중간 부분에 무조건 AUG를 만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단위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mRNA 이렇게 쭉 끼우다가 AUG 이렇게 만나면 딱 멈춰요.
근데 이 AUG도 중요한 게 이렇게 mRNA가 들어가면 여기가 5'이고 여기가 3'. 이 방향으로 읽었을 때 AUG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GUA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닌 거고 꼭 5'에서 3'으로 읽었을 때 AUG여야 되는 거고 거기서 멈춰. 정확하게 딱 가운데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번역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번역 첫 과정은요. mRNA에 AUG라고 하는 코돈에 이제 이 소단위체가 와서 붙으면서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게 만들도록 하는 게 첫 과정. 이게 번역의 개시가 돼요. 그리고 우린 이 AUG를 번역의
것부터 듣기 편하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니지, 물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 내가 약간 원시인인 거죠. 도구를 쓰면 될 걸. 아무튼 깜짝 놀랐어. 저기 바가 안 올라가는 걸 말을 하는데 분명 나 마이크를 켰는데. 아무튼 에이, 자요. 정신 차려. 일어나. 아, 오늘 지금 수업 얼마 하진 않았어. 우리 여태까지 수업 중에서 오늘 수업 제일 짧게 하고 있어. 오늘 우리 애초에 진도 나가기 시작했을 때 시간이 10몇 분인가 20분 가까이 됐었어요 이미. 오늘 저 영상도 한 40분 길이밖에 안 될 텐데.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니 그냥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A 자리에 여기에 맞는 코돈, 여기는 코돈이 뭐가 오게 될지 몰라.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 코돈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오는 코돈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어떤 유전자를 복제했냐에 따라서 다르고, 아니 전사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아무튼 여기에 무슨 코돈이 오면 그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온다는 거야. 뭘 달고? 이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달고.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 P 자리에 있는 애와 이 A 자리에 있는 이 아미노산 둘 사이에 결합이 형성됩니다.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뭐예요? 펩타이드 결합이겠죠. 단백질을 이루는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리고 이 둘 사이의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무슨 일도 일어나게 되냐? 여기가 끊어져요. 이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당장 끊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이따 끊어지긴 하는데, 뭐 너네 학교 시험 보는데 조금 이따 끊어진다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이때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 자, 요렇게까지 끝났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이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옆으로 한 코돈만큼 움직입니다. 요 3'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mRNA가 있으면 여기 A, U, G 이렇게 있고 C, C, C 이렇게 오면 이제 이 A, U, G 여기가 이 자리가 되겠죠? 대단위체가 이렇게 올 텐데 한 칸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이 자리가 오겠고, 여기가 P 자리, 이렇게 A 자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소단위체는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냥 아까 이 상태에서 요 대단위체랑 소단위체만 옆으로 하나 옮긴 거야. 한 코돈만큼 옮긴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달린 tRNA가 붙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글라이신이 달려있는 tRNA가 있을 거고, 이 글라이신의 이쪽으로는 메사이오닌이 이렇게 달려있을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 자리, 즉 출구 자리, 방출 자리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는 얘가 다음 칸으로 나갈 때 나간다고 봐도 되는데, 뭐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 없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는 이제 나갈 거고, 얘는 이제 그냥 다시 떨어져 나갈 tRNA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뭐 하겠어? 아까랑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뭐 GGC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 GGC에 맞는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오는 겁니다. 또 이 GGC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겠지. 리신으로 해볼까요? 네. S 빠졌어요. 이렇게. 라이신으로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뭐 요거랑 요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여기 끊어지고. 그럼 이 뒤로는 뭐겠어? 이걸 계속 반복하겠지. 그래서 옆으로 한 코돈 또 가고, 그러면 얘는 완전히 나가게 될 거고, 얘가 이 자리에 오게 될 거고, 얘가 가운데로 오게 되면 또 이 다음 코돈에 맞는 걸 가져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위로도 펩타이드들이 쭉쭉쭉쭉쭉 형성되겠지. 자, 그런 느낌으로 쭉 진행하다가, 자, A 자리에 게시 코돈 AUG랑은 다르게 우와, 우악, 우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코돈 중에 하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 개의 코돈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에 대한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애초에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코돈에 대한 안티코돈을 갖는 걸 다 만들어 놓는데 딱 요 세 개에 대해서만 안티코돈을 갖는 tRNA가 없어. 존재하질 않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쭉 진행하다가 요 A 자리에 요 셋 중 하나가 오게 되면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모르니까 요 리보솜은 모르니까 A 자리에 얘네가 왔어도 그냥 기다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tRNA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tRNA가 와서 결합을 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는 동안 tRNA가 와서 결합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리보솜이 아 이건 종결이구나. 끝났구나. 라고 인식해서 요 가운데 P자리에 있던 걸 떨어뜨리고 분해됩니다. 리보솜 아래 거랑 위에 게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써먹은 mRNA 같은 경우는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게 번역 과정이에요. 참고로 이 번역 같은 경우는 자 생원의 킬러가 있는 것처럼 생투의 킬러가 있는데 생투의 1등급 킬러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하디바인베르크고요. 아직 안 배운 게 아니라 배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디바인베르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PCR이나 번역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은 PCR보다는 번역의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배운 이게 생투 1등급 킬러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좀 미친 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면 어떤 식인 거냐면 DNA를 이렇게 쭉 줘. 이제 안에 염기서열까지 쭉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요걸로부터 만들어지는 RNA, mRNA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가닥을 주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만들어내면 X고요. 근데 얘로부터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대. 그러면서 만들어진 mRNA가 Y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염기 중간에 다른 염기가 끼워져 들어오는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Z.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X를 번역해서 만든 폴리펩타이드. 이걸 스몰 X. Y를 번역해서 만든 폴리펩타이드를 스몰 Y. Z를 번역해서 만든 폴리펩타이드를 스몰 Z. 해서 얘네들을 줘.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보고 코돈표랑 비교를 하면서 원본인 얘네들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디가 주형으로 해서 어딜 전사한지를 알아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겨야 되는지 찾아내는 이런 게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죠? 생원이 나네. 개인적으로 난이도 그냥 어려운 정도로만 따지면 생원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미친 듯이 걸려요, 진짜. 수능 전 과목 중에서 한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과목일지도 몰라요, 생투가. 라고 하기엔 수학이 있어서 좀 다르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면 수학도 생각보다 한 문제 그렇게 시간 오래 투자하지 않잖아. 왜냐면 못 푸는 건 못 푸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요 드림 프린트 기준으로 다 했어요. 다 외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드림 프린트에 생명공학이 없을 거거든. 그러네. 이거 뒤에 이게 코돈표죠? 코돈표 내가 실어놨냐? 그럼 코돈표 보면서 할 걸. 코돈표 봐봐. 아까 했던 GGG. 야, GGG 뭔지 한번 니네들이 해봐. 찾아봐. 뭐냐 GGG? GGG 글라이신이야? 나 아까 GGG 글라이신 CCC 했구나. 아깝다. 완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